예, 오늘 뉴스 탑10도 나라 밖 영국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상징, 영국의 정신적인 지주,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면을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왕의 유해를 영국민들에게 잠시 동안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She was the very spirit of Great Britain, and that spirit will endure. And I think it's brilliant that hopefully people will be able to walk past her body and pay their respects to her. She did so much good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애도 물결을 일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얘기를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지금 영국은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BBC도 24시간 추모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여정 엘리자베스의 공식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영국 시민들이 이 장례에 함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로 가면 아무래도 그 도로변에서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도로 가면은 도로폭도 좁고 속도도 좀 줄고 도로변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애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고 예. 여왕의 마지막 배웅길을 공주가 배웅을 하는데 삼남 일녀가 있습니다만 아들들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공주도 뭐 이혼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혼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논란을 덜 일으킨 그 공주이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2세의 딸인 앤 공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 예. 같이 가고 마침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있던 그 벨모럴 성에서 숨을 거뒀기 때문에 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제 에딘버러 지역에서 이제 장례를 일단 치르고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이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재임 기간 중에 굉장히 그 국내외적으로 분열적 요소가 많았는데 스코틀랜드도 브렉시트 그 와중에서 한번 또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어떻게 그 영국의 통합을 위해서 본인의 그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 많은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국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어젯밤에도 BBC를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됐고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그곳에서 에든버러 성까지 280km를 이렇게 영국이 자랑하는 큰 SUV 차량과 함께 같이 앤 공주와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구자홍 차장, 네. 대략적으로 직접 유해를 그 시민들에 공개할 거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뭐 75만 명 이상이 이거 직접 조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유해가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만 내일 이제 그 군용기 편을 이용해서 이 버킹엄 궁이 있는 이제 런던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예. 런던으로 이동한 뒤에 14일부터 19일까지 약 5일 동안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조문할 수 있도록 그 유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조문하는 그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예. 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그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겠죠. 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옷을 갖춰 입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조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이 휴대전화를 반드시 꺼달라라는 이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총리인 윈스턴 처칠 수상 이후 57년 만에 이렇게 직접 일반 시민에게 유해가 공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14일부터 19일까지. 19일은 직접 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또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75만 명이 직접 그 조문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완벽히 영국은 조문 국면입니다. 아까 앤 공주 얘기를 짧게 만나보게 했지만 김민정 교수님, 이게 그 이번에
이제는 왕자라고 부를 때 두 사람이 원래 또 개인적인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었고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 이게 영국 언론의 좀 관측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공식 석상에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갔기 그렇겠다. 뭐 이런 것도 언론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뭐 두 왕자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사실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가족이 또 구성되고 이러면서 이 두 뭐라 그러죠? 뭐 동서간에 좋습니다. 동서간에 있어서 예.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고요.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영국 왕실에서는 왕실의 권위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쪽과 왕실을 좀 더 현대화하고 인간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항상 갈려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가 언제 있었냐라고 하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왕인 조지인데요. 이 조지가 사실 그의 형이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이혼녀와 결혼하면서 결국 왕위를 내려놓게 되면서 이제 왕이 되었고 또 그 딸이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에드워드의 경우에는 결국 인간적인 삶, 사랑 이것을 더 선택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해리 왕자와도 유사한 경우이다. 이혼녀와의 결혼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 이런 것들이 결국 왕실 내에서는 상당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인종차별 뭐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도 사실 엘리자베스 2세 생전에 많이 좀 곤혹스러웠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영국 왕실 전반적인 그 가계 구성과 다시 한번 주목을 여러 가지로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실도 재정립이 필요할 테고요. 그 김주일 대표님. 예.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이후에 워낙 영화화된 뭐 다이애나비 포함해서 여러 영화화된 드라마화된 그의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특히 그런 것 말고도 이면에서 영국 일간지 한 보도에 따르면은 여왕이 가방을 옆에 둔 채 립스틱을 꺼내 바르면 본인이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 후일담까지 다시 한번 회자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뒷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왕실 평론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크리스튼 메이저가 이제 밝힌 거에 따르면은 예. 여왕이 핸드백을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꿔 다니면은 이거는 누군가 와서 얘기를 좀 끊어달라는 그런 신호였다. 예. 그러니까 이 대화가 좀 더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고 항상 핸드백에는 빨간 립스틱 그리고 뭐 거울, 돋보기, 펜 이런 것들을 항상 지참했는데 예.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은 이제 떠날 신호가 됐다라는 건데 일종의 이제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유명해졌죠. 그 중국 비언어적 대화를 하면서. 비언어적 대화 이제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인데 예. 중국 이제 고위 관리가 만찬을 하는데 핑거볼이라고 손을 닦는 물을 이렇게 마시니까 예. 여왕이 같이 마셔준 그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안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말로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주변에서 적당히 개입을 해서 무안함을 주지 않고 하려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좀 배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왕의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뭐 끊어 뭐 말아 이런 거보다는 저런 사인들을 통해서 보좌진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즉위한 찰스 3세의 즉위식에서의 예민한 행동도 벌써부터 구설에 올랐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아무래도 아들 찰스 3세가 어머니보다는 호감도가 좀 떨어진다 영국 언론의 평가가 많았는데 즉위식에서 저 행동 일단 이도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상이 작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명할 때 보면 정말 책상이 큼직해가지고 보기 좋은데 예.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조그맣게 그 국회에서 자리도 그렇고 하는데 저게 이제 뭐 잉크라든지 만년필통이 있으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엘리자베스였으면 저렇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신호를 하거나 하면은 그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이 치워졌을 텐데 저렇게 손짓같이 하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는 안 그랬는데 찰스 3세는 어머니만큼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세간의 평판을 저기서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예. 민주화가 일반화된 시기에 무슨 왕실이 필요 있어? 예.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엘리자베스 2세가 품격, 그다음에 애국심, 그리고 적절하면서도 노련한 그 정치적 행보 이런 걸 통해서 왕실을 유지하고 영연방을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 존재를 누가 대체할 수 있어? 아까 그 자식들 잠깐 얘기했는데 찰스 지금 3세는 다이애나 그 비와의 뭐 저 이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고 앵공주도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뭐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앤드루 왕자는 아르헨티나하고 그 포클랜드 전쟁 때 직접 참전해서 박수는 받았는데 최근에는 10대 여성 그 성폭행 의혹 받고 있고 지금 전체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손이었다가 왕세가 된 윌리엄, 해리 두 분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영국의 이 왕실이 필요한가 또 더 나아가서 예. 영연방은 유지될 건가 그리고 영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많은 논란이 저 찰스 그 3세의 저 짜증나는 표정과 거친 손짓에 그대로 우려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렇게 두 번이나 뭐 저기 찰스 3세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갖다 놓은 또 보좌 참모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다만 저게 또 고스란히 전파를 타면서 또 이런 뒷말을 받는 건 당연히 국왕인 찰스 3세겠죠. 가계도 얘기를 아까 이도훈이 잠시 해주셨고 일단은 윌리엄과 해리 이 두 형제 간의 갈등도 이번에 좀 해소가 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이 찰스 3세에 대한 그 여론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거 꽤 관심입니다. 상속 자산은 얼마고 뭐 대략 3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 돈이 왕실 소유다. 근데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개인 돈은 아니지만 또 상속세는 하나도 안 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 대한 그 예우 뭐 특별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국 법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위라는 그 직위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왕을 승계한 찰스 3세에게 이제 개인 재산은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게 한 이제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개인 재산의 경우고요. 왕실,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은 그 상속이 되지 않고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찰스 국왕이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 재산의 경우에는 버킹엄 궁이나 아니면 윈저 궁이나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런 성들까지도 다 이 왕실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그거 거잖아요. 뭐 사고 팔 수도 없고 개인이 처분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크라운 에스테이트라는 이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기구가 따로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찰스 국왕이 상속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 개인 재산으로 돼 있는 약 7천억 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한 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되는데 예.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왕실의 경우에는 이 상속세가 면제돼서 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자산이 총 한 40조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상속 자산은 어머니 몸으로부터 받은 7천억 정도고 상속세는 단 1파운드도 내지 않는다. 즉위식 화면도 잠시 만나보고 있고요. 그런데요. 상속세 얘기도 나온 김에 일부 영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영국 경제도 지금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여왕 장래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쓰냐 혹은 앞으로 꼭 왕실을 유지해야 하냐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찰스 왕 3세를 지지할 것이다. 버킹엄 부모 앞에 추모 열기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한 가문이 왜 이렇게 많은 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김민일 교수님 특히 이게 뭐 아프리카에도 영연방 국가가 있고 뭐 호주 캐나다도 영연방의 일부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일부긴 합니다만 또 군주제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군주제 폐지 논란은 이미 1990년대 다이애나가 사망했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좀 잦아들었었는데요. 예. 이제 또다시 좀 시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국 내로 본다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사실 잉글랜드와 또 뭐
뭐 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1997년에 자치권을 얻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잉글랜드 쪽은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래서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연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영연방에 남아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아마 영국으로서 더욱 골치 아픈 부분은 그동안에 영연방에 있던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공화국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가장 영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장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벌써 많은 조명이 되고 있고 특히 이 군주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김주일 대표님 이런 얘기 같아요. 과거 대영제국 시절의 그 명암 중에 암, 그러니까 약탈 혹은 문화재 이런 절대군주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식민지화됐던 나라들을 통해서 글쎄 여왕이 지금 21세기에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목소리 찰스 3세에 대한 그런 권위와 맞물려서 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정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 군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제 잉글랜드 이렇게 4개 이제 지역이 연합으로 해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그레이트 브리튼의 여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왕이 그나마 굉장히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면서 이 영국을 묶어내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도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찰스 3세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분리 독립을 가속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이게 이제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혁명이 없어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는 왕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태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태국의 전 국왕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현 국왕은 이게 아내가 뭐 수십 명이 되고 막 사치하고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점차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연방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더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 주한 영국 대사관 관저에만 추모 공간이 마련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실까요? 이곳 안동. 과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찾았던 안동에도 이렇게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일단 추모 공간 보면 확실히 그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다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깊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찰스 왕세자가 방문했고 그 이후에 또 앤드루 왕자도 방문을 했으니까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닌 거죠.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왔을 때 마침 또 4월 26일인가요?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상을 안동시에서 아마 유성룡 선생의 후손인 아마 풍산유 씨 쪽에서 마련해 준 것 같은데 생일 케이크 대신에 시루떡을 이렇게 생일 케이크로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굉장히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음에 들어했고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특히 서양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여왕이 맨발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고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전 세계로 타전하면서 사실 그때 안동의 문화 그다음에 하회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전 세계 홍보가 됐고 그 이후에 가수라든지 대중예술인들도 안동의 하회탈을 방 안에 걸어보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큰 기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으로서는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에 대해서 특별히 기르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동시 충효당 앞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된 화해마을의 고장 안동시였습니다. 저 장면이고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몇몇 시민들이 직접 또 추모하는 화면도 좀 사진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러 안동에 방문했을 때 기념 사진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